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자, 미국 대선이 이제 트럼프의 승리로 거의가 아니라 이제 뭐 굳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의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정말 깜짝 놀랐죠. 오전에 해리스가 어느 정도 선방 내지는 박빙의 승부로 가는 것 아니야? 내지는 오히려 해리스가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경합지 중에 뭐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가 앞선다는 등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렇다가 어, 완전히 뭐 격차를 벌리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 일찌감치 승세를 굳혀갔습니다. 생각보다는 격차도 컸고요. 경합지가 아닌 뭐 굉장히 큰 차이로 좀 벌어진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최근에 뭐 이스라엘 뭐 말도 안 듣고 진짜 미국의 아무런 중재자 역할도 못하고 되게 약한 이미지, 바이든의 그 노약한 쇠약한 이미지와 더불어서 아주 그 약해진 미국이 이렇게 약한 나라가 아닌데 아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뭐 전쟁 다 일어나고 있고 뭐 심지어 북한이 막 조롱하듯이 미사일 쏴대고 탄도미사일은 막 쏘고 이런 상황에서 강한 미국에 대한 동경이 미국의 주류, 뭐 백인, 남성, 뭐 이런 사회들 위주 사회에서 좀 발현이 됐고 그게 해리스의 생각보다 더 컸던 그 어떤 선전으로 샤이 보수들이 이제 드러내지 않았던 보수들이 결집을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 사태도 사실은 극우 세력인 네타냐후의 뭐 개인적인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이렇게 시위가 막 생기고 이럴 정도의 지지율 하락을 외부 전쟁으로 극복을 한 어떤 그런 케이스인데다가 미국의 어떤 중재 이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우파들의 보수적인 그런 그 어떤 집권자들이 계속 정치 리더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도 이제 공화당을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났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측 불가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4년을 우리가 지켜봤지만 그 바이든이 이길 수 있었던 건 트럼프의 그 예측 불가, 그다음에 정말 그 다혈질, 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준비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정제되지 않은 것들이 외교 분쟁 뭐 등등 뭐 경제 마찰 이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결국에 미국에 다시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떤 외교 평화 민주 이런 가치들에 대한 그 갈망 이런 게 나왔던 게 불과 몇 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한번 미국이 공화당 트럼프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대응을 해야 하느냐. 근데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지지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미국과 그 어떤 정당 아니면 어떤 대등한 그런 위치에서의 뭐 협상이라든가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휘를 할 수 있을까? 뭐 당장 방위비부터 해서 온갖 기업들에 대한 그 벌써 압력이 이미 선거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2차 전지의 폭락으로 이어졌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분위기도 살펴보고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325종목 올랐고요. 556종목이 빠졌습니다. 0.52% 하락했고, 코스피 100이 0.28. 오히려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나았습니다. 코스닥은 497종목이 올랐고 1110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1.13% 하락했고 코스닥 150이 1.36. 대형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지만 결국 2차 전지들이었다 하락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선물도 엄청 던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지수 난리 났습니다. S&P 500과 나스닥만 나와서 그렇지 다우는 1000포인트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결국
미국은요, 강한 미국 이런 것들이 미국의 그 자국 그 우선주의, 자국 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은 강해지는 거죠. 주변에 있는 다른 뭐 협력국들, 우호국들, 우방들 다 필요 없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 트럼프의 지난 4년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미국은 미국으로 또 자금을 다 빨아들이면서 미국의 성장, 미국만의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오늘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원달러 환율은 1% 넘게 올랐고 1394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0.73% 올라서 71달러대 끝까지 왔네요.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강세 등으로 상승한 뒤에 미국의 대선 개표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자 원화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에도 2차 전지주 중심의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면서 크게 하락했다는 거죠. 코스닥 시장 보면은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대선 개표에서 장 초반 해리스 득표율 우세와 함께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가 오후 들어 트럼프 후보의 득표율 역전 및 환율 급등과 함께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면서 하락했다. 또 외국인 매도세 기반으로 금융과 일반 전기전자증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토큰, 법제화 소식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시총 상위주 보면은 KB금융, 신한지주 3%대 나란히 오른 것 말고는 뭐 삼바 정도, SK 하이닉스도 1%대 올랐고요.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7%대 크게 빠졌고 포스코홀딩스도 5%대 하락했고 삼성 SDI 15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자, 코스닥 보면은 휴젤이 10% 가까이 올랐죠. HPSP도 5%대 올랐고 파마리서치 5% 정도 올랐죠. 파마리서치 오늘 시총 14위까지 약진했습니다. 알테오젠도 뭐 2%대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자,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8.63, 에코프로 마이너스 7.61 두 종목 눈에 보이듯이 2차 전지들의 하락이 오늘 두드러졌습니다. 업종 보면 코스피는 통신업이 제일 좋았네요. 인스코비의 8%대 상승에 힘입은 거고요. 빠진 건 화학업종인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한농화성, HS 효성 첨단 소재, SKC 코스모 신소재, 한화솔루션, 백광산업까지 8%대 빠졌습니다. 뭐 2차 전지 위주이긴 하지만 골고루 빠졌고요. 코스닥은 비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SG가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금융이 가장 안 좋았는데요.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7.61, 뭐 어쩔 수 없었고 일반 전기전자 에코프로 BM 때문이죠. 자,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대웅제약이 5%대, 대웅과 한올바이오 바마가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현대약품이 6%대 하락하면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네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 셀루메드 상한가, 휴젤과 코아스템 캐몬, 메디포스트가 9%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가 7%대 제일 많이 빠졌고 SCM 생명과학, 화일약품, 셀비온, 휴마시스는 아니네요. 세 종목이 6%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D 현대일렉트릭, 기아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리노공업, HPSP, 위메이드, 펄어비스, 이오테크닉스 순이었고요. 공매도 거래 비중이 높았던 종목 코스피는 W게임즈, IS동서, 이원, K카, 넷마블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넵튠, 웹젠, 네오이즈홀딩스, 조이시티, 대원미디어 순이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녹음하기 직전에 뭐 7시 거의 다 돼가지고 봤을 때 95%의 확률로 지금 트럼프가 매우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0% 넘게 나온 시각이 오후에 뭐 내내 오후 2시 무렵부터 8% 9% 왔다 갔다 할 정도였고요. 뉴욕타임즈가 제공하는 건데 뉴욕타임즈가 오늘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런 그 내용들을 라이브로 계속 전달을 했습니다. 뭐 외신들이 많이 했고 우리도 국내 뭐 많이 했지만 뉴욕타임즈가 가장 정확했고 빨랐고 재미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며칠 전에 언급했던 국회 입법조사처의 이제 민주당 공화당 공약을 뭐 저는 뭐 알고 있었지만 소개해드린 적은 없었고 언급만 했었는데 간단하게만 좀 보겠습니다. 이 이슈와 논점이라는
그 리포트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뭐 여기 보면은 뭐 민주당이 어쩌고 저쩌고 공화당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사실은 선거 슬로건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인데요. 트럼프 모자 빨간색 모자에 써 있는 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마가라고 하는 그 선거 구호가 아주 짧고 강렬하지 않았나 싶고 뭐 이민 정책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에너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걸 표로 정리를 하면 법인세 공화당은 법인세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그런 정책. 우리도 보수 정당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또 진보 정당 쪽은 이제 법인세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하고 이런 쪽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 미국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무역 너무 중요합니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지향. 미국밖에 없습니다. 아주 외골수 미국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거고요. 환경 에너지 뭐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등 여기에 원자력이 중요하죠.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 원자력. 그래서 전력과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친환경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그 내연기관차의 생산을 줄이겠다. 이런 이거 다 약속 다 철폐하겠다고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은 앞으로도 좀 좋지 않을 가능성. 트럼프가 뭐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빠지지 않을까. 이런 등등 좀 예상이 됩니다. 뭐 한번 보시고요. 표로 정리한 거니까. 하나만 더 보면 전기차 의무화 취소를 언급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예 대놓고 전기차 박살 내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하지만 미국의 전기차, 미국의 회사는 다릅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지지를 강력하게 선언한 지가 일찌감치 선언을 했고, 그래서 테슬라 오늘 시간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테슬라 아까 낮에 10% 넘게 15%까지 막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게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개별 종목의 상승과 우리나라 2차 전지의 상승은 연결짓기 지금 어려운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뭐 이제 결론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제언인데 지금 현 정부가 이걸 할 수 있을까는 굉장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자, 오늘 빠르게 네 종목 좀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먼저 보면 개인들이 계속 팔다가 오늘 담았죠.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다가 오늘 드디어 왕창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3만 원 가까이 빠졌고 40만 원대 무너졌고 39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시간에는 1.41% 상승. 너무 과하게 빠졌다는 거죠. 하지만 40만 원 회복 못했고요. 5,500원이 올랐습니다. 39만 6천 원. 일봉 차트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결국에 중요한 지지라인이었던 241선을 지켜내는데 성공했고요. 바로 살짝 위에 있는 61선도 지켰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악재 트럼프 충격을 오늘 다 담았지 않을까, 담은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시간외로 미뤄볼 때 내일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엄청 세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개인만 샀고 16만 3,100원까지 크게 밀렸습니다. 시간에는 1.59% 2,600원이 올라서 16만 5,700원 기록했고 과하다 이런 정도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일봉을 보면 그러나 위쪽에 121선 부근에서 밀리기 시작해서 모든 지지라인 다 뚫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하락 불가피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아마 15만 5천 원 부근까지 지난 10월 중순에 있었던 저점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오늘 흐름이 어떡하지? 트럼프 됐다는데 뺄까 이걸 고민하다가 아니야. 바이오는 공화당이 되더라도 괜찮대 하는 온갖 기사와 뭐 리포트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바이오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후 들어서. 그래서 결국에 1,500원을 올린 상태로 마무리했고 39만 1,500원 좋은 뭐 나쁘지 않죠. 40만 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또 시간에도 0.26% 1,000원이 올랐습니다. 39만 2,500원. 자, 일봉 차트 보면 21선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나쁘지 않고 40만 원 언제든지 도전해도 이상하지 않을 구간이다. 다만 저는 오늘 알테오젠 비중을 약간 줄였는데요. 왜 그랬냐면 코스닥이 빠지면
이 바이오 중에서도 코스피는 잘 갈 수 있고 코스닥은 좀 빠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코스닥의 급락, 그럼 대장주 알테오젠이 바스켓 매매 등등으로 인해서 하락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40만 원 정도 고점에서 조금 눌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물론 당연히 모멘텀 살아있고 강력하기 때문에 목표가 42만 원 정도 제한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일부 물량을 덜어내긴 했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고 주가가 많이 빠지다가 그래도 57,300원에서 바닥을 그래도 맞춰 잡아줬습니다.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시간에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내내 100원씩 빠지다가 마지막 두 호가에서 보합으로 올렸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21선, 11선, 5일선 다 빠졌는데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래꼬리를 길게 달고 아래꼬리를 끌어올렸죠. 그러니까 바닥은 많이 빠졌었지만 종가를 300원 빠지는데 그치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했죠.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차 전지는 매우 좋지 않다. 반도체는 조금 좋지 않을 것 같다. 바이오는 별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질 가능성에 대비하자.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지수가 다우 보세요. 1100포인트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됐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미국 경제는 끝내주게 올려놓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오늘 바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다뤄드리지는 않았지만 하나 짚어야 될 게 FOMC입니다. FOMC가 오늘 이제 시작이 돼서 내일 새벽에 나옵니다. 내일 새벽에 FOMC. 여기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0.25%포인트를 낮출 것이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금리 인하 뭐 속도나 방향이 어떻게 방향이야 뭐 인하 쪽으로 가겠지만 속도가 어떻게 조절이 되느냐 이걸 잘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다만 오늘은 미국 대선 이슈 때문에 뭐 미국 시장은 문제없이 폭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관련된 ETF들을 갖고 계셨다면 저도 지금 꽤 많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바이오 ETF와 바이오 종목과 미국 ETF들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저는 계좌가 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지의 수단으로 어느 한쪽이 이 바벨 전략이라고도 하고 어느 한쪽이 좀 떨어지면 어느 한쪽이 좀 올려주면서 그 손실을 줄여주는 그런 전략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 회원님들하고도 2차 전지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속상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들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미국 나스닥이나 뭐 S&P 500 같은 ETF들을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고 또 바이오 쪽에도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절대적이죠. 비중이 제일 높으니까 오늘 바이오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오히려 좀 괜찮은 하루였다. 다만 2차 전지는 비중을 줄였어야 됐고 계속 더 내일도 좋지 않다면 더 비중을 줄이고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당분간은 좀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일 짧은 반등이 나온다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의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공화당이 어떤 정책을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유쾌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떤 업종이든 또 두드러지게 그 주도하면서 튀어나갈 업종들이 있고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지금 시장이 들썩거리고 흥분해 있고 뭐 놀랐을 때 또 좋은 기회를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짧게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